2024년 3월 어느 수요일, 우리는 한 사람의 하루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200명 규모 IT 기업의 평범한 팀장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신기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설문조사에서 3년 연속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1순위로 뽑혔다는 겁니다. 화려한 이력도 없고 목소리가 크지도 않고 특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동료들은 그냥 저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침 7시 42분, 이 팀장은 회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핸드폰을 보거나 급하게 걸어가는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6개월 차 신입사원과 마주쳤는데 먼저 눈을 마주치고 어제 야근했다며?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3초짜리 대화였죠. 근데 신입사원의 표정이 확 펴지는 게 보였어요. 나중에 그 신입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팀장님은 저를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3초가 그런 신호를 만들었던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이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9시 15분, 팀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주에 시작한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였어요. 막내 사원이 보고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말이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멈칫했죠. 보통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리더들은 참지 못하고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팀장은 기다렸어요. 우리가 스톱워치로 재봤는데 정확히 8초를 기다렸습니다. 그 8초 동안 회의실이 조용했고 막내는 스스로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을 이어갔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현재 진행률은 60%이고 가장 큰 문제는 8초의 침묵이 막내에게 준 건 시간이 아니라 신뢰였던 겁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말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였거든요. 9시 47분,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계획했던 일정이 사실 좀 무리였던 것 같아요. 실수를 인정하는 말이었죠. 이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리더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팀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거든요. 이 팀장은 이렇게 답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일정 짤 때 현장 상황을 덜 물어본 것 같아. 다음부터는 너희 의견 먼저 들을게. 팀원의 실수를 지적하는 대신 자기 판단의 한계를 먼저 인정한 겁니다. 팀원은 안도한 표정으로 다음 주 일정은 이렇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안을 내놨어요. 방어할 필요가 없으니까 해결책이 나온 거죠. 10시 23분, 이 팀장은 책상으로 돌아와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타 부서에서 급한 요청이 들어왔더군요. 오늘 중으로 이 데이터 줄 수 있나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즉시 네 라고 답하거나 즉시 안 됩니다 라고 답하거나. 근데 이 팀장은 제3의 선택을 했어요. 지금 제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팀원들과 확인하고 30분 후에 답 드릴게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즉답하지 않은 거예요. 30분 후 약속대로 다시 답장을 보냈죠. 오늘 오후 4시까지는 가능합니다. 단 A 항목은 내일 아침에 추가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이었습니다. 즉답의 유혹을 참고 30분을 기다린 게 오히려 신뢰를 만든 겁니다. 서두르지 않는 게 더 프로페셔널해 보였던 거죠. 11시 3분, 복도에서 다른 팀 직원이 이 팀장을 불러 세웠습니다. 팀장님, 저희 팀에서 요청한 자료 아직 안 받았는데요. 약간 따지는 투였어요. 이 팀장의 심박수를 측정할 수는 없었지만 표정에서 순간적으로 긴장이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누가 복도에서 갑자기 따지듯 말하면 누구라도 방어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딱 2초를 멈췄어요. 숨을 한번 들이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지금 바로 팀원한테 물어보고 10분 안에 연락드릴게요. 변명하지 않았고 상대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했죠. 이 초의 멈춤이 욱하는 반응을 막았던 겁니다.
12시 34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팀원 4명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다가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팀장님, 저 요즘 좀 힘들어요. 일이 생각보다 잘 안 풀려서. 이 순간 이 팀장이 한 행동이 인상적이었어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요. 그리고 몸을 팀원 쪽으로 약간 돌리고 물었죠. 뭐가 제일 힘들어? 팀원이 말하는 7분 동안 이 팀장은 밥을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고, 그건 이렇게 하면 되지 라는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7분이 지나서야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물었죠. 팀원은 아니요, 그냥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해결책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젓가락을 내려놓는 그 행동이 나는 지금 네 말에 집중하고 있어 라는 신호였던 겁니다. 작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죠. 오후 2시 17분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에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요구사항을 바꿨고 이미 완성된 작업의 30%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팀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죠. 누가 이 일을 맡을 것인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하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이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이 바뀌었고 A 작업과 B 작업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건 누구 잘못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어요. 먼저 누구 탓도 아니다를 명확히 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왜 이렇게 됐나가 아니라 뭘 할 수 있나를 물은 겁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본 거예요. 팀원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A 작업은 제가 오늘 저녁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팀원도 그럼 저는 B 작업 먼저 시작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23분 만에 끝났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왔어요. 엎질러진 물을 닦는 게 아니라 남은 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은 겁니다. 3시 50분 한 팀원이 이 팀장의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제가 실수했어요. 아까 클라이언트한테 보낸 이메일에 잘못된 수치를 넣었어요.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리더의 첫 반응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팀장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얼마나 잘못됐어? 라고 물었고 팀원이 설명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알겠어. 지금 바로 정정 메일 보내고 클라이언트한테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자. 내가 같이 들어갈게. 비난이 아니라 해결이었죠. 팀원은 나중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팀장님이 왜 그랬어? 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를 물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패닉에서 벗어나서 빨리 대응할 수 있었거든요. 5시 17분 정규 업무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3개월 차 신입사원이 다급하게 이 팀장 자리로 왔어요. 팀장님,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죠. 대부분의 리더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왜 미리 안 했어? 지금 나한테 와서 뭘 어떡하라고? 이런 반응이 나오기 쉽습니다. 근데 이 팀장은 달랐어요. 일단 지금까지 한 거 보여줘 라고 말했습니다. 신입이 화면을 보여주자 천천히 살펴보고 이렇게 말했죠. 여기랑 여기는 괜찮은데 이 부분만 보강하면 될 것 같아. 내가 30분만 같이 보자. 비난이 아니라 도움이었습니다. 둘이 30분을 같이 작업했고 신입은 그날 저녁 보고서를 완성했죠. 신입사원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팀장님이 화냈으면 저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같이 해결하자고 해서 정말 감사했어요. 6시 47분 팀 회식이 시작됐습니다. 분기 목표를 달성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술자리에서도 이 팀장의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끝까지 들었어요.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고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팀원이 최근에 있었던 실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지난주에 진짜 바보같이 데이터를 잘못 해석해서 창피한 이야기인데 술자리니까 농담처럼 꺼낸 거죠. 그때 이 팀장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작년에 비슷한 거 했어. 그때 진짜 식은땀 났었는데. 그리고 자기 실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팀원들이 다들 웃었고 분위기가 확 풀렸습니다. 리더가 먼저 자기 약점을 드러내니까 팀원들도 편해진 거예요. 이 사람도 실수하는구나, 완벽하지 않구나 하는 걸 보여준 게 오히려 신뢰를 만들었던 겁니다. 8시 23분, 이 차를 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근데 이 팀장은 나는 먼저 들어갈게. 너희는 더 놀다 와 라고 말했어요. 억지로 자리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팀원들도 네, 팀장님 먼저 가세요 라고 편하게 인사했죠. 나중에 한 팀원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팀 보면 팀장이 있으면 눈치 보여서 못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팀장님은 오히려 먼저 가시면서 너희끼리 편하게 놀아 라고 하시니까 정말 편해요. 24시간 촬영을 마치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특별한 순간도 없었고 극적인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수요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평범한 하루 안에 수십 번의 작은 선택이 있었어요. 8초를 기다리는 선택, 30분 후에 답하는 선택, 2초를 멈추는 선택, 젓가락을 내려놓는 선택이요. 누구 잘못이 아니라 뭘 할까를 묻는 선택, 나도 실수했어 라고 말하는 선택. 이런 작은 선택들이 하루에 30번에서 70번 정도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쌓여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평가를 만든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이 만든 차이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 팀의 다른 팀원들도 인터뷰했습니다. 한 팀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팀장님을 처음 봤을 때는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같이 일하면서 느낀 건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실수해도 괜찮고, 모른다고 해도 괜찮고, 힘들다고 해도 괜찮아요. 다른 팀원은 회의 시간이 다른 팀보다 짧은 것 같아요. 왜냐면 팀장님이 쓸데없는 말을 안 하시거든요. 필요한 것만 딱 물어보고 우리가 말하면 끝까지 들으시고, 그래서 회의가 빨리 끝나요 라고 했습니다. 효율적이면서도 존중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통계를 내봤습니다. 이 팀장이 하루 동안 누군가의 말을 끊은 횟수는 단 2번이었어요. 평균적인 리더의 경우 하루에 15번에서 20번 정도 말을 끊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2번이었습니다. 대신 침묵을 기다린 횟수는 11번이었어요. 평균 대기 시간은 6.3초였습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한 횟수는 3번, 모르겠다 또는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한 횟수는 7번이었죠. 이런 숫자들이 하루 동안 쌓이고, 한 달 동안 쌓이고, 1년 동안 쌓이면서 팀 전체의 분위기를 만든 겁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신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릇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큰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에서 3초 눈을 맞추는 것, 회의에서 8초를 기다리는 것이 그릇입니다. 점심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듣는 것, 왜가 아니라 뭐를 묻는 것, 나도 실수했어 라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평범한 수요일,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들의 선택이 쌓여서 저 사람은 다르다는 평가를 만드는 거예요. 극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일상의 습관이 진짜 리더십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특별히 의식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는 이렇게 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제가 저 사람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를 자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을 끊기면 기분이 어떨까? 실수했을 때 비난받으면 어떨까? 힘들 때 무시당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공감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이 모든 행동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공감이 모든 것을 바꿨던 겁니다. 그릇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30번에서 40번 작은 선택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군가 말할 때 5초만 더 기다려보세요. 즉답하고 싶을 때 10분만 참아보세요. 실수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먼저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저 사람 뭔가 다른데?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그릇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